안녕하세요. 9988 촉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29탄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톡톡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요, 요즘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적 과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누누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왔었죠.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지금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죠. 이런 시대에는요, 하여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디지털 선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글로벌 공조를 통해 가지고요, 2050 탄소 제로 시대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금은 글로벌 위기 상황이죠. 이런 시대는요, 생존이 중요한데 모든 국가나 조직, 기업, 개인이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부딪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하는 내용은요, 그 첫 번째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적 과제 중의 하나인 플랫폼 공정화 논의가 현재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장동의 아수라장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가 한국적 불편한 진실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어떤 것이죠? 우리 서민들의 삶을 착취한 말이죠.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작동의 실패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요, 그 대응 방식도 보면 정파적 이해다툼으로 크게 오염이 되고 있죠. 이 대장동 아수라장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3-2-3 방법론 중에서 문제인식의 방법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반성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그리고 관계적 사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로 한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철저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과연 이러한 아수라장이 벌어진 것은 시스템적으로 볼 때요, 각 부분 간에 견제와 균형이 상실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도와 절차가 무시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는요, 관계적 측면에서 불공정 카르텔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해 있죠. 또 부패 공생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우리 혁신 중소기업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이런 쓰나미가 또 몰아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공정위에서요, 금년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 공경화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죠.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소비자 피해 발생할 때요. 그 플랫폼 기업으로 하여금 연대 책임을 묻고요. 맞춤 광고를 할 때 고객이 동의를 해야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규제를 강화하는 뭐 공정성을 하여튼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도 연 매출이 100억 이상이거나 거래가 1000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그 을지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그러니까 네이버나 뭐 카카오 등이 너무 커졌죠. 이런 기업들이 독과점으로 우리 중소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좀 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골목 상권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취지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종 그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도 그렇고요. 또 이런 그 부동산 거래업소도 그렇고 뭐 각종 전문직들이 있는데 기존의 이런 기득권 전문직들이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프리랜서들이 플랫폼 사업에 진출해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막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 관계에서 로톡이라든지요, 부동산 분야에서 직방이라든지, 안경 쇼핑에서 라운지라든지 이러한 저 플랫폼 기업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저 규제해 달라고 지금 저 요구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요, 플랫폼 기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규모를 키워서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M&A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해가지고 과학기정통부가 인가를 해서 막아보겠다 하는 이런 발당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쓰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쓰나미를 한번 우리 방법론을 통해서 문제가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동안에 타다를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 택시업자들 보호하려고 그랬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그 우리 규제 당국이 미워하는 카카오가 독과점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과점 상황을 철회를 하고 있죠. 또 보세요. 미국이나 일본, 구라파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플랫폼 규제라는 것은요. 국제적으로 독과점을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이런 거대 5개 내지 6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또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저 아날로그 시대에 이 시장을 지배했고 우리 시장에서 생존해 왔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날로그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 우리 대기업 규제처럼 규모에 따라 규제를 한다? 이게 맞겠습니까? 맞지가 않죠.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네트워크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규모 경기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할 텐데, 아날로그 시대에 시장을 지배했던, 시장에서 생존해왔던 이러한 기관이나 조직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규제를 하고 된다면 새로운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관계적 사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런 시스템들 간의 이해 충돌이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세상의 변화를 잘 파악해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서 규제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과거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시스템의 충돌이 발생해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과학적
방법론과 도구를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 보시고요. 절대로 너무 성급하게 편들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요. 강조하고 싶은 우리 한국이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요. 불필요하게 스타트업을 죽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기존의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의 방어를 물리쳐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 디지털 시대에는요. 끊임없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많은 프리랜서들이 직장을 얻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이 플랫폼 시대는요. 한 국가에서 규제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는요. 글로벌 공조체제에 맞춰가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발 이제는요. 개입 좀 그만하고 시장 작동에 좀 맡겨보시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시장이 진짜 작동이 안 되면 그때는 엄격하게 좀 개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장금처럼 그런 개입조차를 잘못된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초미의 관심사항인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요. 잠깐 방법론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특히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봐야 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톡톡 얘기 나눴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개입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걸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내용을 들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좋은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